CD맨입니다. 페이유의 AK4000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직접 써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부에 보면 이렇게 가방이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이것만 들고 다니면 되도록 돼 있거든요. 위에는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면은 열 수 있어요. 지금 열어봤는데 내부에는 보면 짐벌이 보이고 충전할 수 있는 것도 보이고요. 예, 이쪽 부분은 이제 카메라 아래쪽에 장착을 해서 고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별도의 도구와 연결시킬 수 있는 케이블, 그리고 앞쪽에 있는 렌즈를 잡아주는 부분, 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해봤을 때 조금 불편했던 게 이 아래쪽 부분을 고정시키는 부분에 이게 볼트가 있거든요. 볼트를 끼운 상태로 여기가 안 들어가요. 여기가 걸리거든요. 이걸 찢으면은 가능하겠지만은, 근데 그래서 전 어떻게 하냐면 볼트를 하나 빼서, 왜냐면은 보관할 때 이렇게 보관해야 되지만은 또 들고 다닐 때는 또 결국 또 풀어야 돼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막으면 돼서 볼트를 이렇게 꺼내는 게 편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여기 모양이 애초에 맞춰져 있어서 그냥 볼트를 끼울 수 있도록 돼 있었으면 어땠을까, 약간 그런 아쉬움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볼트 일단 고정시켜서 카메라 아래쪽에 고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이거를 꺼내 두겠습니다. 그 짐벌을 꺼내서 한번 볼게요. 상단 부분에는 삼축 짐벌이라고 하죠. 네, 세 개의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이게 움직이면서 카메라를 균형을 잡아주게 돼 있어요. 카메라나 또는 캠코더 다 올려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보면 앞쪽 부분에 이렇게 잡아주는 버튼이 있어요. 좀 아래쪽 볼게요. 앞쪽에는 버튼이 있어서 이 부분 통해서 눌러서 잡을 수가 있고, 측면에는 제가 모드 변경할 수 있는데 모드 변경하고 돌려서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조이스틱 버튼이 있고 또 버튼이 4개가 있습니다. 측면에도 버튼이 있고, 그리고 배터리를 연결시킨 상태도 충전도 가능한데 측면 부분에 이제 USB 단자가 있어요. 마이크로 USB 단자가 있는데 이 부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4개의 건전지가 들어가는데 아래 부분 통해서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건전지가 교체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편한 점은 나중에 건전지도 수명이 다하면은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건전지만 그냥 사서 그냥 끼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장점인 것 같아요. 내장형 배터리로 뭐 아예 분해를 해야 되는 형태면은 조금 AS를 받아야 되거나 좀 번거로운 점이 있을 텐데 그러지 않은 점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보면은 상단 부분 좀 잠깐 볼게요. 보시면 뭐 USB 단자가 연결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있고 케이블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이쪽 부분에 이걸 연결시키면은 아래 부분 짐벌에서 뭐 카메라 촬영 버튼이나 동영상 녹화 버튼 누르면은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는 형태 같은 경우에 제어가 가능해요. 짐벌 위에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균형을 맞추는 것부터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이 부분을 좀 잘 안되고 이거 이후에 또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에서 고민하신 분 있을 텐데 이거를 보시면 좀 해결될 겁니다. 균형 맞추는 거 설명서에 보면은 좀 어렵게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위에서부터 아래쪽 방향으로 균형을 맞추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맨 먼저 해야 될 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중간, 아래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맞추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맞추냐면은 카메라가 처음에는 이제 위를 봤을 때 균형을 맞춘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풀고요. 이걸 좀 밀어 올려서 이렇게 카메라가 이제 위를 보고 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도록 균형을 맞춰줍니다. 조금씩 움직여서 카메라가 딱 가운데 위를 딱 보도록, 이렇게 이 상태. 지금 카메라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위를 보고 있죠. 카메라가 설명서에는 아래쪽으로 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쪽은 안 돼요. 위를 봐야 됩니다. 위를 보고 이 상태로 옆에 부분을 고정을 시켜줘요. 네, 이 상태로 균형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 옆으로 놨을 때의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위쪽 부분 아직 덜 맞춘 거죠. 근데 보니까 카메라가 좀 앞으로 넘어가죠. 제가 가운데 맞추려고 해도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 옆부분 돌려서 이걸 옆을 풀고요. 카메라 좀 뒤로 밀면 뒤로 넘어가겠죠. 아이고, 너무했다. 이것도 앞뒤로 조금씩 움직여서 이렇게 딱 쓰도록 맞춰줍니다. 이 상태로 고정을 해줘요. 그럼 이제 윗부분이 고정이 됐죠. 이제 이거 카메라 위를 봐도 고정된 상태고
이렇게 놔도 고정이 됐죠. 이제 위를 맞췄으면 첫 번째 부분이 됐어요. 위에 부분. 이제 그 중간 부분, 이 부분을 맞춰야 돼요. 이 부분 봤을 때 이것도 지금 대충 거의 다 맞춰진 상태인데, 예를 들면은 좀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넘어가죠.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계속. 그쵸? 오른쪽 넘어가. 그러면 왼쪽으로 좀 움직여주면 됩니다. 그쵸? 왼쪽으로 조금씩. 이게 어느 정도 맞춰지고 나면은 이제 진짜 조금씩 움직여야 돼요. 네, 이렇게. 지금 균형이 맞았죠? 그럼 이제 다시 이것도 고정해 줍니다. 여기까지 되면 다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맨 아래쪽 부분, 이 부분도 맞춰야 돼요. 네, 맨 아래쪽 부분 맞출 때는 조금 알아둬야 될 게, 이 상태로는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걸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어 보세요. 옆으로.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이렇게 세워졌는데 옆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겹쳐뒀을 때 이 상태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왼쪽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지금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풀어서 제가 좀 오른쪽 돌릴게요. 더 가야겠다. 그리고 아직도 더 가네요. 그럼 좀 더. 지금 맞았죠? 이제 이쪽 돌려도 어느 정도 고정이 된 상태로 유지를 합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조여주세요. 이쪽이 조이는 거가 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워봅니다. 세워볼게요. 그러면 균형이 잘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균형이 맞은 상태거든요. 위를 봐도 가만히 있고요. 아래를 봐도 가만히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기울여서 둬도 가만히 있고, 이렇게 둬도 가만히 있어요. 이게 모터가 잡아주는 축이 약간 이렇게 좀 하나씩 끊어져 있는데, 이것도 돌릴 때 약간 이렇게 퉁퉁퉁 끊어지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그걸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균형이 맞으면 이렇게 고정이 돼요. 이렇게 돌려도 고정이 됩니다. 그럼 이게 균형이 맞은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로 한번 켜봅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화면이 켜지고 페이유 마크가 뜨고 난 다음에 고정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 있어요. 균형을 다 맞췄다고 생각해서 켰어요. 근데 뭔가 미세한 진동이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균형을 맞춰주세요. 만약 진동이 너무 크면 잘못 맞춘 거기 때문에 그때 전원을 끄고 다시 균형을 맞춰줍니다. 근데 아무리 반복을 해도 계속 윙 하는, 손잡이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진동 같은 게 느껴진다면 설정을 좀 바꾸셔야 돼요. 지금 켜진 상태로 계속 미세하게 진동이 윙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껐다 켜봐도 마찬가지고 균형 맞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켜진 상태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화면을 밀어봅니다. 이렇게 밀면은 메뉴가 나타나요. 그 맨 위에 왼쪽 맨 위에 보면은 메뉴가 있는데, 이거 눌러보면은 이게 설명서랑 저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보면 맨 위에 지금 자동으로 적응하는 모드로 돼 있는데, 이거를 레벨 1이나 레벨 2로 바꿔보세요. 제 경우에 2로 바꾸니까 딱 진동이 멈추더라고요. 1은 조금 약하고. 그래서 미세하게 진동 윙 있던 게 딱 이걸 바꾸는 순간 딱 바뀝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위에 올려서 사용하는 카메라의 무게가 지금 어떤 걸 올려서 사용할지를 모르잖아요. 좀 가벼운 카메라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올릴 수도 있고, 좀 무거운 캠코더를 올릴 수 있고, 이게 4kg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무게를 좀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모터의 힘이 좀 적용되는 게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제 경우에는 레벨 2로 바꿔놔도 나중에 껐다 켜보면 다시 자동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적용할 때는 계속 미세하게 진동이 있다가 이걸 바꾸고 난 뒤로는 진동이 없습니다. 모드를 변경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터치 화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버튼 눌러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 배터리 상태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다 이게 지금 패닉 모드거든요. HF라고 되어 있는 게 패닉 모드고, 한번 누르면은 팔로우 모드, AF가 올 팔로우, LK가 이제 잠금이거든요. 잠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여도 한쪽으로 고정돼요.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기본부터 바꾸고 난 다음에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생겼죠. 이 옆에 걸 이거 움직이면 카메라가 알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카메라 커가 좀 맞추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 지금 위에 있는 카메라가 움직이죠. 근데 버튼 한번 누르면은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수동으로도 변경 가능한데 이걸 돌려서 조정을 하면 미세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좌우로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조정했는데 처음 상태 딱 균형 잡힌 상태로 바꾸고 싶어요. 다시 근데 이걸 이렇게 맞춰서 정확하게 맞출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자동으로 바꾸고 싶다. 만약 그러면은 앞에 버튼이 있습니다. 앞에 버튼. 이걸 두 번 누릅니다. 땅땅. 그러면 딱 가운데로 돌아가요. 이건 대부분 다 심볼이 대부분 다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패닝 모드와 팔로우 모드, 올 팔로우가 좀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기본으로는 패닝 모드를 사용하는데, 패닝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항상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닭머리처럼 한쪽만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직접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들고, 움직일 때, 제가 왼쪽으로 기울여도, 오른쪽 기울여도, 네. 앞으로, 뒤로 이렇게 기울여도, 카메라는 계속 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밑에를 계속 이렇게 움직여도, 닭머리처럼 앞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눌러서 팔로우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만약에 아래쪽을 바라보면 얘도 아래를 보고요, 위를 봅니다. 대신에 이것도 좌우로 기울여도 딱 흔들리지 않고 딱 앞부분만 보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이게 있고요. 근데 올 팔로우는 뭐냐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래쪽 보면 아래쪽 보고 위를 보는 거 동일한데, 왼쪽으로 꺾으면 얘도 똑같이 왼쪽으로 기울여서 봐요. 오른쪽 기울면 오른쪽 기울여서 보고. 근데 이게 언제 사용되냐면은 이럴 때 사용됩니다. 제가 지금 잘 찍히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카메라를 옆으로 돌렸을 때 옆으로 보죠. 좀 무거워서 그런데 뒤로 거꾸로 돌아도 카메라 뒤집어도 보이나요 지금? 네, 뒤집은 상태로도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언제 사용되냐면은 뮤직비디오 같은 거 찍을 때 카메라를 막 뭐 회전시키든지 막 360도로 막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드를 이용해서. 그리고 또 자주 사용될 만한 기능이 이거는 지금 제가 다른 사람을 찍어주는 모드인데, 어떻게 보면요. 근데 제가 들고 다니는 저를 찍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물론 미러리스 카메라나 아니면 카메라 장착했을 때 되게 광각을 장착해야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가 들고 있으면 아무래도 저랑 카메라 거리 가깝기 때문에. 만약 초광각 같은 카메라 장착해서 저를 찍고 싶다고 해봅시다. 또는 이쪽을 바라보게 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전원 버튼을 3번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저를 딱 쳐다봐요. 카메라가 저를 향해서 보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뭐 찍는다 해봅시다. 이렇게 찍고 있다가 다시 또 앞쪽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버튼, 무조건 초기화는 앞에 있는 버튼입니다. 앞에 있는 버튼 2번 누르면 앞을 다시 더 바라보게 돼 있어요. 실제 사용해 봤을 때 이게 좀 괜찮았던 거가, 지금 부드럽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왼쪽에 밑에서 오른쪽 위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렇게 찍는 그런 장면을 찍고 싶을 때, 예를 들면 4K 30프레임 동영상으로 찍는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걸 손으로 들고 이렇게 흔들지 않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찍는 영상을 찍는다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다 흔들려요. 흔들리고 제가 원하는 영상도 안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게 가능해요. 그리고 물론 이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별도의 액세서리 같은 것도 판매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것도 뭐 바퀴 달린 거, 전동으로 된 거, 뭐 앱과 연동되는 거 다 찾아보시면 가격이 엄청 비싸요. 뭐 어쨌든 짐벌 가격 나오거든요. 근데 이 짐벌을 가지고 계시면은 어찌 보면 그런 기능들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사용해 봤을 때 그러니까 4K 30프레임으로 촬영되는 캠코더나 카메라로 찍었을 때 대부분 다 삼각대에 올려놓고 찍게 됩니다. 왜냐하면 손을 들고 찍으면 흔들리기 때문에 이게 좀 눈이 어지러워요. 근데 짐벌 들고 촬영하면은 부드럽게 촬영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좀 생동감 있는, 움직이면서 찍을 수 있으니까 생동감 있는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제품은 FDR-AX100처럼 앞뒤로 좀 길쭉한 캠코더도 올려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제일 만족스러웠고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캠코더는 FDR-AX100이니까요.
올려서 사용할 때 뭐 이전에는 항상 삼각대에 올려놓고 촬영을 했지만 이제는 필요하다면 이걸 들고 뛰면서 촬영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이게 뭐 별도로 액세서리를 더 추가하면은 뭐 DSLR 카메라에 뭐 줌링이나 포커스링 을 조정할 수도 있고 앱을 통해서 뭐 다양한 연동이나 작업 같은 게 가능하기 때문에 뭐 활용성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그 중간에 나온 이렇게 진동 일어나는 부분 때문에 고민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설명서에는 그게 자세한 설명이었고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다시 반복해서 맞춰보라고만 돼 있는데 저도 처음에 이걸 몰랐을 때는 몇 번을 맞춰보고 또 맞춰봐도 계속 진동이 있어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서 뭐 문제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메뉴를 바꿔주니까 이게 사실 무게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바꿔주니까 간단히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직접 이걸 촬영을 할 때 FDR AX100으로 만약 야외에서 촬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그냥 손을 들고 찍으면은 엉망인 거는 뭐 분명한데 차이는 너무 현격히 나서 사실 짐벌 쓰면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고 싶긴 하지만 눈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